시즌 스그레.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애님팀. 오늘은 누구보다 작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작업을 잘하는 거는 겸손을 섞어서 조금 그런데 작업을 빠르게 하는 거는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작업을 빠르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빨리 작업을 하면 더 퀄리티를 빨리 세울 수 있겠죠. 퀄리티를 만들 수 있고, 우선은 작업을 빨리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툴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작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작업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키프레임을 줄 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A라는 포즈가 있고, B라는 이제 인비트윈이 있고, C라는 포즈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경력자분들은 A를 키를 주고 C를 키를 주고 중간에 인비트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신입분들이나 조금 내 포즈에 확실히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은 A에다가 키를 주고 이제 C에다가 키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B에다가 좀 괜찮은 인비트윈을 넣어요. 그 다음에 B랑 연결되는 C 포즈가 약간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바꿔요. 그러면서 계속 손이 가는 거죠. 계속 손이 가니까 이게 간단하게 하나 둘 셋 하면 끝나는 일을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또 지웠다가 만들었다가 여기 또 넣었다가 여기에다가 지웠다가 또 만들었다가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사실 이거는 실력적인 부분에서 단시간에 늘릴 수가 없어요. 내가 경력이 많아서 한 번에 키포즈를 정말 완벽하게 딱 뽑으면은 시간이 줄겠죠. 근데 이거는 가다듬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예쁜 키포즈 완성되는구나 라고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실력을 늘리기는 조금 힘든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실력적인 부분은 말고 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최대한 툴적으로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툴적인 게 중요한 게 효율화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모두가 이제 손가락 5개고 사실 똑같거든요.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뭐가 특별한 마법이라던가 비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효율화가 좋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클릭수라던가 이런저런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손에 애니메이션을 줘요. 그러면은 여기 컨트롤러 이렇게 하나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씩 노가다로 선택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셀렉션을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딱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요런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가 사실 키포인트예요. 사실 키포인트고, 그런 시간들을 남기 위해서 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저만의 비법이 그냥 나열을 해볼게요. 저만의 노하우랄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선 다 아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 필요 없는 거 레이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샷 작업할 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샷을 작업하면서 정리하는 거고, 이게 처음에 정리가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쉽거든요.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려도. 두 번째는 이제 세팅 같은 경우예요. 그 첫날부터 막 샷 주고 뭐 엄청나게 뭐 갑자기 일을 시키고 뭐 그러진 않죠. 어떤 회사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쪽 회사 파이프라인 툴을 뭐 만드는 그것도 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주는데, 사실 저는 회사 딱 들어가서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한 4시간? 3시간 걸려요. 그게 이제 마야 세팅이죠. 첫 번째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도 하키를 많이 쓰겠죠. 근데 저는 하키를 많이 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를 누르면은 아웃라이너가 나오고, 컨트롤 이걸 누르면은 그래프 에디터가 나오고, 또 뭘 누르면은 오토 탄젠트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율화를 위한 거예요. 이거를 다 여기서 아웃라이너 만들고, 여기서 애니메이션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핫키를 만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빠르고, 뭐 어떤 키 누르고 컨트롤 0 누르면 모든 키 값이 키 밸류가 0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핫키. 저는 우선은 첫 번째는 핫키를 설정합니다. 이 핫키는 아웃라이너,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 에디터, 뭐 오토 탄젠트, 리셋 밸류, 그리고 베이크, 그리고 이제 아이솔레이트 같은 것도, 이거는 이제 원래 핫키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렇게 많다. 근데 컨트롤 1 누르면은 얘 빼고 다 없어지거든요. 배경도 그렇고. 물론 캐릭터랑 배경이랑 레이어로 넣어놓죠. 레이어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얘랑 예를 들어서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셀렉션을 넣던가 레이어에 넣어놓고 컨트롤 1 하면은 이제 얘 빼고는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우선은 아이솔레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VFX나 그런 좀 헤비한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긁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긁으면 한 1초, 2초 뒤에 뷰포트가 바뀌거든요. 좀 과장을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 레퍼런스 뭐 끄고 이렇게 제일 편하긴 한데, 배경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이미 트래킹이 돼 있기 때문에 배경을 또 움직이면 나중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캐시를 합니다. 그 GPU 캐시랑 RMB 캐시, 지오메트리 캐시가 있는데, 사실 저도 뭔진 잘 몰라요. 그냥 저는 GPU 캐시로 배웠기 때문에 GPU 캐시를 씁니다. GPU 캐시로 익스포트 셀렉티드 한 다음에 임포트 하면은 배경이 훨씬 가볍고 빠르더라고요. 가볍고 빠르고, 여기에 이제 실사 플레이트를 덮어서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게 그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죠. 요거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 요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껐다가 켰다가 뭐 저장했다가 임포트했다가 익스포트했다가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거의 한 30%? 50%? 왜냐면은 키포즈 같은 경우도 뭐 주먹을 쥐거나 주먹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저장을 해놓고 쓰거든요. 기본적인 뭐 그 몸의 바운싱 느낌도 저는 저장을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폴더가 많아지죠. COG, 뭐 손가락, 표정, 뭐 특히나 외주 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쌓아놓으면은 엄청 나중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일일이 잡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TV 시리즈 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물론 피처나 뭐 실사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그 포즈 자체를 그대로 갖다 쓴다거나는 아니겠지만, 뭐 손가락의 휘어짐이라던가 주먹 쥔 정도라던가 이런 거를 어쨌든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얼만큼 트위킹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걸 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애니메이션 봇,
애님봇이라고 하죠. 애님툴을 저는 좋아하는데, 뭐 애님툴 그 알렌이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애님봇을 퍼블리시가 됐죠. 그래서 애님봇을 많이 쓰시고, 여기 보시면은 얘도 이제 이렇게 하키랜다 셀렉션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키도 만들 수 있고요. 커멘트.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하키는 이미 제 따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여기 없는 것들을 이제 따로 더 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많이 쓰시나요? 애니메이션 레이어는 제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떤 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금 쓰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구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레이어 create layer from selected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선택한 애니메이션이 담겨있는 물체나 컨트롤러를 소속돼서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키가 하나도 없어졌죠. 하지만 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린 채로 우리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 하면은 이렇게 가게 되죠. 이 움직임을 그대로 살린 채로 앞뒤로 새로운 움직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 우선은 뭐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뭐 손을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을 적용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약간 여러 가지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샷 같은 경우는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한 8개 사용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진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COG의 이동 거리를 옮겼어요.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몸을 이동하잖아요. 몸을 이동하면서 이 팔다리의 움직임이 사실은 달랐어요. 사실은 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이렇게 되면서 팡 이런 거였어요. 물론 얘가 딛는 손의 위치 여기가 아니라 뭐 한 여기였고 여기가 아니라 한 여기였고 이게 다 달랐어요. 이게 다 달랐는데 블로킹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얘네가 다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얘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원래는 이 다리를 타고 휘감으면서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바꿔달라는 거야. 그럴 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리듬이 나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COG 여기서는 이 COG 움직임 이 포즈를 만드는 거랑 뭐 손 이런 식으로 다른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었었거든요.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적용한 아이디어를 거기에 넣기에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흐름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스피드감이라던가 탄성감이라던가 그런 게 어느 정도 표현이 돼 있고 그걸 내가 또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제가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좋아하는 기능이고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잉!